이번 강좌는 임업경영학의 객관식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1장에 있는 그 산림자원과 임업경영에 대해서 문제를 하나하나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풀면서 특히 미진한 부분은 앞에서 우리가 배운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게 가장 효율적 학습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에 파트에서 출제되는 것은 많은 부분이 아니라 개략적인 부분이 출제됩니다. 또 용어적 입장에 일부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제가 맞춰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재랑 좀 약간 다르다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는 개정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제일 먼저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봅시다. 우리나라 산림 형향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그랬습니다. 이건 예전에 그 기출문제죠. 자, 그러면 1번 보면 국민 1인당 산림 면적이 넓다. 자, 이 얘기는 잘못됐음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보는 게 됐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1번에 보면 그 1번 에 보면 1인당 국민, 그래서 우리가 국민 1인당 그랬는데 대개 국민 1인당 하면은요, 대부분 우리는, 세계에 비해서, 세계 그 면적에 비해서 대개 얼마 정도 되냐면, 세계 평균치의 15분의, 일반적으로 5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5분의 1 정도 된다는 얘기는 세계 대비의 5분의 1 정도니까, 우리는 대개 얼마 정도면 0.15 헥타르 정도 됩니다. 0.15 헥타르 정도 된다. 요게 바로 그러면 높다 소리입니까? 낮다 소리입니까? 결국 낮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정리해보면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개 1인당 면적은 0.15 헥타르 정도다. 그래서 세계 대비해서 보면 얼마 정도 될 거냐? 5분의 1 정도다. 그러면 낮다 소리겠죠. 자,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보면 국토의 75% 이상의 산림 면적이다. 자, 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개 국토의 75%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아니라 65%가 산림 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역시 틀렸습니다. 자, 3번 보면 뭐가 있냐면 사유림의 면적이 넓다. 맞습니다. 우리는 소유에 따라서 국유림이 있겠고 공유림이 있겠고 사유림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본다면 무엇이 가장 높으냐면 요 사유림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유림은 면적도 그렇고 우리가 제적 또 역시 이제 우리가 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축적에 대한 사항도 축적에 대한 사항도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림이 얼마 정도 되는 거냐 그래 본다면 면적을 기점으로 한다면 약 우리가 70%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몇 퍼센트? 70%. 그러면 이것이 정답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4번 보면은 뭐가 있냐? 목재의 자급률이 높다. 그런데 자, 우리는 목재에 대해서 자급률이 높지 않습니다. 높지 않으니까 우리는 자급할 수 없으니까 결국 뭐 해야 되겠어요? 이걸 못하니까 우리는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그 수입의 의존도가 얼마 정도냐? 그러면 매년 87%를 의존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자급률이 낮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우리 교재에 보면 이제 과거의 기출문제인데 보안님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보안님이란 말은 옛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건 이렇게 개정됐다는 것을 아시고 그 법이 바뀌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의해서 볼 수 있냐면 산림보호법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산림보호법상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안님이라는 용어는 뭐로다가 가져갔느냐? 이것이 이제 그 개정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 두셔야 되겠죠. 그러면 개정됐다는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이렇게 본다면 결국 산림보호구역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림보호구역을 산림보호법상 규정을 갖다 본다면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할 것이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생활환경 그래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산림보호구역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또 두 번째는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경관보호, 산림보호구로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댐 역할을 하는 물을 갖다 수원, 함양을 위해서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나가서 재해를 갖다가 뭐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의 뭐가 있으면 유전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림 유전 자원 보호를 위해서 하는 경우 이렇게 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본다면 어쨌든 과거의 시험 문제로서 그거 보면 천연 수목을 보호한다는 말은 안 되겠지만 이제 문제 방향을 이렇게 공부해 두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3번과 4번의 의미를 갖다 볼 수 있는데 이 3번, 4번이라는 것은 산림의 뭘 갖다 볼 수 있어요. 효용에 관한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3번, 4번을 나가기 앞서 산림의 효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이야기하면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3번과 4번에서 본다면 우리가 산림의 효용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산림의 효용은 크게 나눠서 그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 효용과 간접 효용으로 나눌 수 있어요. 직접 효용과 간접 효용으로 나눌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이제 직접 효용이다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직접 효용이라는 것은 뭐를 갖다 보시면 생산적인 입장에서 생산적 효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산적 효용을 기점으로 한다 하는 것을 갖다면 예를 들어서 뭐 목재 생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봤을 때 목재를 생산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특수 임산물 같은 경우 특수 임산물을 생산한다든가 아니면 유실수 그러니까 우리가 과일 같은 걸 갖다 기점으로 해서 밤, 대추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유실수. 그다음에 나아가서 뭐가 있다면 부산물. 우리가 부산물 같은 건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어요? 소위 우리가 봤을 때 버섯이라든가 산나물 같은 약용과 관련된 물이 이루어질 수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이게 직접 효용으로서 생산적이면 직접 효용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간접 효용은 크게 나와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보전적 효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전적 효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국토를 보존한다든가 자, 앞에 보아님과 비슷한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가서 수원을 함양한다든가 또는 환경을 갖다가 보존한다든가 자, 이것이 바로 여기 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간접 효용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건 휴양 효용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그래도 요새 이제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봤을 때 뭐를 갖다가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보건, 웰빙 또는 우리가 쓸 때 뭐 피톤치드 같은 그런 형태에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대개 보면 보건이라든가 아니면 풍치, 이제 어감이 안겠지만 풍치란 말은 이제 경관 이런 쪽으로 다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건 이런 경우죠. 이런 것을 산림의 효용으로 다 보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풍치 중 같은 이제 명승지 같은 걸 기준점으로 해서 우리가 찾아보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럼 거기에 따른 문제를 보면 자, 3번은 다음 중 산림 효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보니까 1번에 보면 목재 생산, 자, 여기 생산 효용으로서 직접 효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번 풍치 주성, 여기 간접 효용으로서 보건, 휴양, 효용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번 보면 환경 보전, 그랬으면 보건, 보전적 효용으로서 간접 효용이다. 식량 생산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네, 4번을 보면 산림의 보전 효용에 해당하는 것 그렇습니다. 보전 효용은 여기 있네요. 국토 보전 수환하면 환경.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 국수환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경우가 있느냐? 보게 되면 보전 효용이니까 이쪽에 가져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경우 볼 수 있느냐? 환경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건휴양은 여기 보건휴양에 속하는 거고 알겠죠? 간접 효용 중에 방목이다 그랬으면 위에 있는 부산적인 입장에서 생산에 속할 수 있겠고 그럼 대기 정화, 환경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대기 정화는 여기 속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 4번은 그렇고요. 네, 5번 보면 우리나라의 산림 축적, 그랬죠. 산림의 축적이 가장 많은 산림 그랬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임상별로 보면 산림 축적이 가장 많다. 우리나라의 관점을 본다면 대개 임상에 의해서 본다면 우리는 침엽 수림이 있겠죠. 자, 그래서 침엽 수림이 있겠고, 그다음 활엽 수렴이 있겠죠. 또 나가서 뭐가 있냐면 혼합림 있죠. 혼합, 따라보면 혼효림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뭐가 많다면 이것이 가장 많습니다. 침엽. 그 다음에 화렵, 혼합림 되겠죠. 혼효림. 그래서 침엽 수렴 정도가 얼마 정도 되면 45% 정도 되는 겁니다. 자, 화렵이란 말은 대개 26% 정도가 돼요. 그 다음 요거는 대개 계략적으로 30%가 된다. 약.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근거를 해두시면 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보면 그럼 아직까지 많은 것은 일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뭐 우리나라의 목재 자급률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런 말은 좀 앞에서 얘기했죠. 우리나라는 되게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87%를 수입에 의존한다는 얘기는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되게 13%는 자급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 앞에 한 걸 마찬가지죠. 다음 이제 7번 문제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그 국유림 관리소가 설치되지 않은 도시는 어떤 거냐? 좀 어렵죠. 자, 그래서 우리는 대개 뭐를 갖다 볼 수 있냐면 산림청 하에 지방산림청으로서 5개 산림청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27개의 국유림 관리소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 근거를 갖다 보면 잘 알 수 있는 것이 좀 어렵더라도 이건 여러 차례 또 언급해서 국지적인 시험 문제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지방 같은 국지적 시험 문제에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쓸 때 국유림 관리 상무소다. 그럼 우리는 크게 몇 가지를 볼 수 있냐면 그 산림청 하에 5개의 산림청 하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산림청이라는 것이 있겠죠. 자, 이 산림청 하에 5개의 관점에 지방 산림청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방 산림청이 있겠고, 이 지방 산림청 밑에 27개의 자, 뭐라고 쓰면 27개의 국유림 관리소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림 관리소, 자, 관리사관의 관리소, 자,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5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가 있겠느냐? 우리는 방위별로 다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동서, 남북, 중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중앙 있겠고, 그렇죠? 북, 남, 동, 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북부 쪽에서 본다면 북부 사람은 뭐 춘천이라든가 양구 같은 위쪽을 갖다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동부 같은 경우는 이제 강릉, 평창, 영월 이런 쪽을 갖다가 볼 수 있겠고요. 나가서 중앙이다. 그러면 중부라고 얘기하는데 이 중부는 거기 우리 문제 청주가 아니라 충주입니다. 그래서 바로 7번에는 정답이 3번으로서 충주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부여라고 하는 경우도 중부에 속합니다. 그럼 서부에 속하는 거 어디냐? 저 아래로서 정읍, 무주 알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영암, 함양 이런 쪽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근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우리나라의, 그 산림에 대해서, 그 면적 비율을 갖다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네요. 자, 우리가, 국유림의 면적 비율, 아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이제 8번인데, 8번에 보면 소유에 따라서, 소유에 따라서 국유림이 있겠고, 공유림이 있겠고, 사유림이 있다. 우리는 사유림 비중이 높다고 분명히 앞서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유림 비중이 대개 70% 정도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중에서 국유림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는 걸 갖다 본다면 약 20%, 그렇죠? 약 21%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자, 21%면 이건 한 8%, 그러니까 한, 21%면 한 8% 정도 된다. 약 기점을 합니다. 이건 뭐 71%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국유림은 21%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은 필요 없겠고요. 그 다음 이제 10번에 보면,
공유림의 그 경영 주체가 아닌 것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공유림을 갖다 한다. 그러면 이 공유림의 그 경영 주체다. 그러면 누가 있냐?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럼 여기는 국유림은 원래 산림청장이 기점이 되는 거죠. 산림청장이 되지만 이 국유림은 요존하고 분류존인데 분류존은 또 지방에다가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도 좀 생각해 주면 되는데 어쨌든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군수 그렇죠? 이런 경우가 볼 수 있겠고 도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지사, 시장, 군수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답은 아닌 건 관리사무소. 그럼 관리사무소는 여기 국유림 관리사무소를 갖다니까 그건 국유림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11번. 다음 중 소유권에 의한 구분된 산림의 종류가 아닌 것. 자, 소유권에서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안림이란 말은 지금 없다 그랬어요. 보안림이란 용어 대신 자, 뭐로 쓴다 그랬습니까? 제가 산림보호구역으로다가 산림 보호법에 있다 하는 것을 꼭 이해해 두시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사유림에 속하지 않는 것은 군유림이라는 건 당연히 알겠죠. 군유림이라는 건 결국 공유림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사유림의 소유자 수가 가장 많은 그 산림 면적 규모가 있습니다. 이 사유림 중에서도 그럼 그 문제가 몇 번이냐면 13번 기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번, 14번 기점을 해서 15 다 사유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사유림과 관련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사유림 중에 산림 소유가 가장 많은 그 사유림의 면적 규모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사유림의 소유에 대해서 경영에 따라서 보면 대개 어떻게 구분점을 짓냐면 5헥타르를 기점으로 합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30헥타르를 기점으로 해요. 그 다음에 100헥타르를 기점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요 여기에 속합니다. 5헥타르 미만. 그래서 이건 이제 농가 임업이 여기 속합니다. 농가 임업이 여기 속해요. 그다음 우리가 이제 5헥타르에서 30헥타르 미만 그러면 요거는 뭘 갖다 보시면 우리가 부업 겸업 그러니까 부업이라든가 겸업 같은 의미죠. 이러한 임업을 갖다는 것, 부가적 임업, 부업적 임업, 이것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헥타르에서 100헥타르까지 가져간다. 그러면, 이쪽에 이제, 이쪽 더 많겠죠? 요게 이제 겸업, 겸업, 자. 그 다음에 이쪽에 100헥타르 이상이 된다. 그러면 주업,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은 것은 이것이 많다. 농가 임업이 가장 많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차지하는 면적 비율을 본다면, 자, 이제 면적 비율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면적 비율은 요게 얼마 정도 나오는 거냐, 봤을 때. 자, 면적 비율에서 본다면, 5헥타르 미만인 경우가, 산림주의 비율에 따라서는 가장, 그 소유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알겠죠? 면적 비율에는 대개 이제 얼마를 갖다 보시면, 그 36% 정도를 차지하고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산림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90%가 되는 거고, 여기 90%, 면적에는 36%가 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가 조심할 거냐면 그 면적 비율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 산림주 비율을 얘기하는 건지 요기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 있는 그 13번 문제는 면적을 갖다 한다면 오히려 이거보다는 부업적인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 분위기로 좀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제 이 출제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5% 미만인 경우가 산림주의 비율이 가장 높다 이렇게 해서 비율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4번 다른 사업을 하면서 주업과 같은 비중으로 자 우리가 이제 비중을 갖다 기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주업과 같은 비중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농가라는 것은 되게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이거는 가서 종묘 즉
묘지라든가 기타의 우리가 농용재를 위해서 많이 가져가 있는 거죠. 그러면 부업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거의 비율 자체가 대개 점유율처럼 39% 정도로 거의 40% 정도가 되는데 산주 입장에서는 9% 정도 돼요. 자, 산주 입장에서는 9%, 면적은 약 40%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업적이다. 그러면 다른 사업을 하면서 임업에 투자하는 거죠. 타 사업을 하면서 임업에다가 이걸 하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 그렇죠? 그러면 겸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비중을 주업과 같은 비중으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겸업. 알겠죠? 이걸 갖다 보는 거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살림주가 가장 낮은 것이 이제 주업하는 0.1%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임업 경영을 중점적으로 해서 가져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주업과 같은 비중이다 그러면 여기 있네요. 겸업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구나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 살림 경영의 절대 다수가 차지하는 것 앞서 얘기했죠. 절대 다수가, 자, 여기 봐요. 요게 몇 퍼센트를 차지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전체에 대해서 90% 정도 차지한다. 소유에 대해서는. 자, 경영주 입장에서.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임업 경영에 대한, 틀린 것은, 그럼 임업 경영이란 말을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16번을 갖다 보면은요. 자, 임업 경영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셔야 되겠죠. 우리가 이미 배웠던 임업 경영이라는 건 임업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데, 자, 임업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걸 하기 위해서 가서 뭐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조직 플러스 일반적인 활동하는 것을 갖다 임업 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 임업 경영의 주 목적이 바로 뭐냐? 우리가 봤을 때 임목 생산입니다. 목재 생산입니다. 그러나 거기 궁극적 목적은 바로 무엇이겠는가 하는 거죠. 각각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공유림의 입장에서는 국민 복리 증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 입장에서는 소득이 목적이겠지만, 자, 우리가 봤을 때 국유의 입장에서는 공공 복리, 그래서 국민의 복리가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국가나 농가 구별 없이 궁극적 목적은 소득을 목적으로 한다. 분명히 틀렸네요. 자, 농가는 소득이지만 국가는 다시 뭐예요? 국민 복리, 공공 복리 이걸 목적으로 한다. 1번이 틀렸네요. 그러면 2번은 임업 경영에 대해서 잘 설명했죠? 일정한 목적. 일정한 목적이라는 건 여러분 쉽게 해서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임업 경영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목재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살림 생산을 조직 활동하는 것이다. 당연히 맞고. 임업 경영 목표는 경영 주체에 따라 다르다. 맞습니다. 국가는 복리 증진에 있다. 맞죠? 그럼 그 17번도 보면 임업 경영의 주가 되는 목적이 바로 뭐냐? 우리가 있죠. 주 목적은 바로 뭐랬어요? 어쨌든 여기에 임업 생산의 주 목적이라는 것은 목재 생산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문제를 갖다 하는 것이 바로 17번이니까 17번 정답은 4번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18번. 국유림의 목재 생산이 임목 축척에 비하여 적은 이유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국유림의 그 목재 생산이 임목 축척, 그러면 우리가 국유림이 갖고 있는 임목 축척은 갖고 있는 임목의 축적은 대략 33%입니다. 자, 몇 퍼센트를 갖고 계시냐면 대개 이제 33%, 32%, 33% 거의 됩니다. 면적은 대개 이거에 대해서 면적은 한 20% 정도가 됩니다. 약 22% 우리가 배웠죠 앞에서. 자, 이렇게 되는데 왜 이와 같이 적은 이유가 뭐냐? 사유림이 대개 얼마를 갖다 기점을 하겠어요? 사유림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59%. 자, 여기 국유림이 있겠고 공유림이 있겠고 그러면 사유림이 있는데 사유림은
자, 우리가 면적의 입장에서 보면, 면적의 입장에서는 70%가 되는 거죠. 70%. 그러나 축적의 입장에서는 약 59%. 근데 여기는 어쨌든 상대적으로 보면, 여기, 구규림의 인목의 축적 면적이 작잖아요. 그 작은 이유가 뭐냐? 그랬는데, 그 이유는요, 주로 이 구규림이 갖고 있는 것은요, 오지에 있습니다. 그 오지에 있다 하는 것과 더불어서 나아가서 우리가 주로 화렵수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이 주 목적입니다. 주 원인이다. 목적이 아니라 주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네요. 다음 소규모 농가가 임업경 국토부와는 누가 하는 거죠? 국가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할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공공익증진 국가가 하는 거니까 뭐 19번과 20번은 같은 의미로 정반대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21번 봅시다. 우리나라 사유림의 축적은 전체 축적의 얼마 정도냐? 자, 알겠죠? 사유림의 축적은 약 60%. 자, 그러면 여기 공유림의 축적이다. 그러면 약 7%. 면적도 여기 축적도 7%고 면적도 7%대입니다. 다만 구규림은 33%, 면적은 22%. 자, 이걸 면적 대 축적을 꼭 비교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는 사유림이니까 약 59%가 60%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소유주가 갖고 있는 건 몇 퍼센트를 했어요? 아까 5% 농업 경영, 농가 경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5%만. 그 다음 23번 경영 주체의 절대 다수가 차지하는 산림의 사유림 경영권 농가가 되는 것을 앞서 얘기했죠. 자, 같은. 그 다음 24번 보도록 해봅시다. 우리나라의 임업 경영 현황에 대하여 틀린 것 그랬습니다. 자, 임업 경영 현황에 대해서 틀린 것을 고르라 하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산림 경영 면적이 좁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산림 경영 면적을 갖다 본다면 적습니다. 네, 두 번째 보면 임목이 자랄 수 있는 자연적 조건이 양원편이다. 양원편은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험한 곳이 있겠지만 그래도 임목 입장에서는 양호합니다. 그 다음 3번 목재의 80%를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래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목재의 자급률 자체가 13% 정도 됩니다. 그럼 약 87%를 수입에 의존하죠. 그렇다고 틀렸다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87%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산림 축적이 외국에 비해서 많은 편이다. 아니죠. 우리가 1인당도 0.15헥타르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인당의 경우도 외국에 비해서 얼마를 갖다 기점을 했습니까? 우리가 5분의 1적 입장에서 설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도 외국에 비해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림 축적 역시도 낮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산림 축적은 세계 평균치의 얼마라고 쓰면 13분의 1, 일본에 비해서 5분의 1 이렇게 정도 돼요. 그래서 1인당 산림 축적이 대개 6.4 제곱미터 정도니까 되게 전국 대비 그러니까 전 세계 대비로다 본다면 얼마라고 쓰면 13분의 1, 일본에 보면 5분의 1 그러니까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평균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25번은 여태까지 농가 임업이라는 걸 잘 알 수 있겠고 그 내용을 부연 설명 왜 갖고 있느냐? 그러면 결국 우리가 농가 임업이 갖고 있는 것은 농가 소득과 더불어서 종묘가 목적이라 했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그 말을 25번, 26번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래서 산림 경영 때는 농가 임업이고 농가 임업을 갖고 있는 건 조상의 묘를 모시거나 또 뭐를 해서 농가에 뭐라 했어요? 농사에 필요한 재료를 구하기 위해서 가져간다. 농용재, 퇴비, 원료 이걸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럼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농가 임업 둘 다 똑같습니다. 다음 27번 우리나라 사유림 경영의 문제점으로 틀린 것. 산림 소유자의 대부분이 소규모 면적을 갖고 있다. 맞죠? 그래서 소규모 면적 얼마 정도가 기점을 하면 아까 5헥타르, 30헥타르, 100헥타르 기점을 해서 기준점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산림이 소경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죠? 작은 나무로 다 되어 있어, 사유림은. 그 다음에 부재산주가 많다. 맞죠? 산주가 되게 거기에 거주하는 형태가 아닌 경우가 많다. 볼 수 있어요. 국공유림에 비하여 오지가 많다. 자, 틀렸죠? 오지가 많은 것은 오히려, 어디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국유림. 그래서 오지가 많고 화렵수가 많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목 축적이 다른 비에보다 낮은 이유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답 4번 볼 수 있습니다. 28번은 5% 미만이라, 5헥타르 미만이란 걸 잘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9번 같은 사유림 면적인데, 이건 뭐 굳이 설명할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사유림 면적이 얼마 정도 되느냐, 국유림 면적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30번을 갖다 봅시다. 중국적으로. 5헥타르 미만의 사유림 경영 면적의 소유자는 그 산림 경영 목적을 보통 어디에 두고 있느냐. 자, 앞서 했던 문제 반복이죠.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조상의 묘나, 퇴비, 확보와 같은 농용재로 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대부분 보면 어떤 걸 쓰고 있다? 농가, 임업을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정답 1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31번 앞에서 했죠. 자, 그러면 공유림 같은 경우는 누가 된다 그랬어요? 도지사, 시장, 군수가 된다. 그래서 3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 32번 우리나라에서 국유림이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다. 그러면 어디가 가장 많으냐면 강원도, 두 번째는 이제 경상북도, 세 번째는 충청북도, 네 번째는 경기도, 충청남도 이런 형태가 됩니다. 강원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33번 보도록 해봅시다. 공유림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도유림이 가장 많은 것은 경기도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경기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어디다가 보시면 군에다가 위임을 합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맞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목재 생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아닙니다. 공유림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니까 방치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공유림의 목적은 공공복리 증진에 있다. 맞습니다. 군유림이 그 중에서 가장 많은데, 군유림. 그러니까, 밑으로 다 줬으니까. 자, 우리가, 일반적 형태에서 공유림 중에서 도유림을 가장 많이 있는 것은, 경기도로 했지만, 위임해줬다. 그러면 대부분 보면, 거기서 군유림 가져온 경상북도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렸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34번. 국가의 임업 경영 목표라 볼 수 없는 거. 국가 거죠. 그러니까 공공복리, 수원 함양 다 공공적이죠. 국토보안 이런 거 관련돼 있죠. 그러나 농용재 확보라는 것은 누가 하는 거죠? 농가 임업의 가장 대표적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임업 경영의 주 목적이 뭐랬습니까? 목재 생산. 그래서 35번은 잘 알 수가 있겠죠? 당연히 맞는 표현임을 알 수 있겠고. 자, 그래서 정답 3번. 다음 36번을 보도록 해봅시다. 우리나라 산림 경영상 특징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나라 그 산림 경영의 특징은 대개 어떤 경우를 갖다 갖고 있느냐? 아직까지 우리나라 산림 경영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가장 이거 역사적인 것을 돌아보면 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일제 강점기에서 수탈 경제를 가져오다 보니까 알겠죠? 나무가 큰 것이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일제 강점, 세 번째는 6.25라는 것을 겪게 되면서 바로 황폐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나가서 이제 우리가 그 녹색 사업과 관련돼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6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부분 보면 나이가 적은 20년 미만의
유령님이 많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노령님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유령님이 많습니다. 그럼 유령님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나무를 갖다 식재해서 무육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가꾸는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만큼 노동력이 많아지겠죠. 노동력이 많이 드는 것을 볼 수 있겠죠. 노동력이 많아지는 것. 그래서 대개 우리나라 면적에 대해서 유령님은 대개 면적은 유령님이 차지하는 면적은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축적은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 특징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 유래를 알면 쉽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그래서 4번. 그런 것과 같이 유령이 맞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밑깎기, 가지치기 같은 무육활동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37번. 우리나라 사유림 현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사유림은 전체 면적의 얼마냐? 3분의 2를 갖다가 차지하고 있다. 그래놨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사유림의 면적이 높다는 건 이미 앞서 얘기했죠. 대개 3분의 2다. 그럼 결국 얼마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70%. 자, 그 다음, 사유림의 축척은 3분의 2, 아니죠? 3분의 2가 아니라 60%를 차지하고 있죠, 이거. 그래서 우리나라 대개 보면, 유령이 많고 또 차지하는 비율도 이렇게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사유림의 경영주가 절대 다수 차지하는 건 농가 임업 맞습니다.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수는 5% 미만 맞죠? 그것이 9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자, 이런 경우를 문제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38번은 같은 얘기죠. 같은 비중 하면 이미 배웠죠. 이거는 우리가 겸업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9번 국유림이나 공유림의 경영 목적은 바로 뭐냐? 이미 얘기했죠. 이것은 국공유림은 우선 제일 먼저 국민 공공 복리 증진 목적이고 두 번째는 간접적으로 뭐였어요? 재정 수입 목적이다. 그러나 그 중에 뭐다? 공통적인 건 공공 복리와 관련된 부분이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개념하고 정리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0번하고 잠시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번 보면 요전 국유림의 경영관리는 어느 곳에서 하는가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국유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요전 국유림과 불요전 국유림. 우리가 이제 불요전 국유림이라는 건 뭘 할 수 있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걸 갖다 벌채해서 팔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면 우리는 그 중에서 보면은요, 이 중에 요전 국유림과 불요전 국유림을 나눠서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개 원칙적으로 다 누가 산림청장에 관리하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국유림 중에서 요전 국유림은 국유림 관리소 27개 되는 여기서 요전 국유림을 갖다 관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 누가 있느냐? 이 위에 것이 결국 누가 되는 거죠? 지방 산림청이겠죠. 그 위에는 산림청이 있고 5개의 지방 산림청이 있겠고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국유림 관리소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요전 말고 무슨 것이 있습니까? 불요전 국유림이 있겠죠. 대개 이거는 누구한테 차지하고 있냐면 이거는 대개 시도지사한테 위임해서 관리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는 결국 지방산림관리청장 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40번의 정답은 몇 번이냐 말해준다면 정답 자체가 1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좌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